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코드를 좀 적어놨는데 저번 시간에 살짝 예고를 드렸어요. 오늘 이제 수업에서 어떤 걸 진행할지. 저희 이제 메서드에 대한 리턴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볼 거고, 그리고 바로 상속 같은 것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배우면서 이제 또 다른 뭐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의 접근 방식이 생겨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할 건데, 일단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 해당 코드를 실행시키면 출력, 콘솔의 출력이 뭐라고 나오죠? 이거 이제 예상 못하시면 안 돼요. 얘는 너무 간단하죠? 그냥 30 맞나요? 자, 이건 당연한 건데 제가 얘를 살짝 변경을 시켜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런 형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이 에러가 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에러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코드가 문제가 있을까? 자, 일단 이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친구는 타입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클래스 플러스 객체화시킬 수도 있는 클래스죠.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한테 직접 일을 시키는, 명령을 시키는 방식도 가능한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요, int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10이라는 값을 넣어놓고 똑같은 과정으로 20이라는 값을 b한테 넣어놓고 그 둘을 더한 결과를 뭐 하고 있어요? 출력하고 있죠. 지금 얘는 출력문이니까 자바에서의.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 친구는 실행한 결과가 남을까요? 뭔가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결과를 남겨주는 게 있을까요? 자, 얘는 없어요. 왜 남겨주는 결과가 없어요? 지금 분명 우리는 출력문이 있고 그 출력문으로 인해 콘솔에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왜 결과를 남기는 게 없습니까? 얘는 결과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 출력문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 자바 언어 안에서 진짜 콘솔에 출력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얘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해당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 이 부분에 지금 내가 뭔가 출력하고자 했던, 찍어보고자 했던 코드를 그냥 여기다가 찍어주는 그 역할밖에 없어요. 얘는 어떠한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 중에 일어난, 얘도 메서드예요. 보시면 시스템,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뭔가한테 점을 찍었죠. 이거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리모컨 누르는 거. 그쵸? 그리고 아웃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나서 다시 또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ln인데 보시면 소괄호가 나왔죠. 이거 뭔가의 이름, 소괄호. 이거 메서드 함수 출문 아니었나요? 메서드 실행문, 함수 실행문, 똑같은 의미죠. 얘도 그냥 출력문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실행할 때의 인자를 이런 걸 넘길 뿐이에요. 자, 그럼 예상해볼까요? 이 시스템, 얘는 뭘까요? 얘도 클래스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 명명규칙에 그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지켜야 되는 거, 클래스는 첫 글자를 뭘로 한다? 대문자로 한다. 지금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클래스한테 직접 명령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스태틱으로 뭔가가 만들어져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겠네요. 클래스한테 바로 객체화하지 않고 명령을 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점을 또 찍었어요. 그리고 얘를 호출했죠. 아, 그러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아웃이라고 하는 어떠한 애가 이런 걸 갖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그냥 출력문, 메서드에 대한 실행문,
일 뿐인데,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어떠한 결과를 남기는 애였다면요, 이게 실행된 이 자리,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이 친구 a 플러스 b 먼저 변수를 치환하죠. 10과 20, 그리고 이 연산, 숫자 더하기 숫자네? 그리고 나서 해당 출력문에 이런 인자를 넘겨주는 거고, 이 인자가 콘솔에 출력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맨 처음에 변수 뭐 이런 거 배울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연산 순서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부터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리턴이에요. 리턴. 우리가 지금 배울 리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개념이에요. 연산에 대한 결과를 그 자리에 남길 것이냐 안 남길 것이냐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얘는 어떠한 결과를 남기지 않아요. 왜냐면 설령 이 친구가 어떠한 결과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남은 이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진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 자리에 결과가 남으면, 얘가 실행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으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남았대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얘를 뭐 변수에 담아서 뭘 사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딘가로 뭐 보내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남을 뿐이죠. 그쵸? 근데 얘는 심지어 남기지도 않아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코드,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얘 지금 뭐라 그래요?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죠. 누가 될 수 없대요? 보이드가 인트가 될 수 없대요. 자, 여기서 보이드는 누구예요? 여기 메서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보세요. 그리고 인트가 될 수 없다. 얘가 보이드인데 얘가 인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자리엔 인트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C라는 변수에 넣으려고 하는데 C의 타입이 인트죠. 그럼 C는 인트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무조건 인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 타입, 변수를 선언할 때 써주는 데이터 타입은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완전한,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죠.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다 해서 최상위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자바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조건입니다. 이 자리에는 무조건 인트 값이 남아야만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이드래요. 타입이. 근데 제가 보이드, 메서드에 있는 보이드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얘는 리턴 없다. 지금 이 자리가 리턴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는 리턴을 하지 않을 거야. 리턴 없어. 애초에 단어의 뜻이 허공. 약간 이런 뜻이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리턴을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남은 결과가 보이드래요. 리턴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자바는 보이드 타입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이 없다라고 하면 이 메서드가 실행된 자리에 아무런 결과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곤란해졌어요? C가 곤란해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가보자면 지금 변수 C가 선언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C한테 뭔가를 넣겠다고 대입 연산자를 불러왔어요. 이제 얘가 곤란한 거죠. 넣을 게 없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메서드를 배울 때 우리가 접근 제어자, 그리고 스태틱 여부, 그리고 리턴 타입, 메서드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접근 제어자 우리 아직 안 했고요. 스태틱 여부는 이제 알긴 아는데 지금 붙어있죠? 이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리턴 타입, 우린 당분간 보이드로만 쓸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리턴 없어가 아니라 나 리턴 할게 이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실제로 리턴 시켜줄 그 데이터의 타입을 적어주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어떠한 결과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조건 int 타입의 정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메서드를 실행한 거든 뭐 어떤 값이 들어오는 거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int 값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int로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을 int라고 해준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메서드 자체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메서드의 문제가 아니라 메서드의 문제죠. 리턴 타입이 있는데 리턴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메서드는 must return, 무조건 리턴을 해야만 해. 어떤 결과? int 타입의 결과를. 우리가 리턴 타입을 int라고 적었으면 무조건 int 타입의 무언가를 리턴을 해야 돼요. 그게 숫자건 아니면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건 여기서 또 다른 메서드에 실행한 리턴 결과건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int 타입의 데이터를 넘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러 메시지 퀵픽스 쪽을 보시면은 자, add return statement라고 있어요. 얘는 리턴 상태를 추가해 줄까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change return type to void, 얘는 좀 전에 원래 되어 있던 상태대로 해당 리턴 타입 부분을 void로 다시 바꿔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전자로 돌아가는 거니까 전 상황으로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첫 번째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것도 하자. 자, 이걸 눌러보면은 자, 지금 뭐가 생겼어요? return B라고 하는 코드 한 줄이 생겼죠. 그리고 에러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계속 리턴 타입, 우린 결과를 남겨야 된다, 그러려면 리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리턴. 상당히 직관적인 단어입니다. 이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와야 진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남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B가 들어왔죠. 얘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가 퀵픽스를 통해서 자동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자바가 판단할 때 이 메서드 안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어떠한 정수값, 지금 리턴 타입과 매치되는 어떠한 정수값이 존재하면 그 값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여기다 갖다 박아요. 근데 보세요. 다시 지우고 얘네를 없애볼게요. 주소 걸었죠? 그리고 얘를 추가하면 얘는 뭐가 들어왔어요? 0 들어옵니다. 왜 0일까요? 기본값.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기본값인 0. 그러니까 얘는 자동 완성을 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뭘 리턴하고자 하는지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예상할 수 없어요. 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대신에 문제가 없게끔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쓸 수 있는 정수값이 없다면 그냥 0이고요. 쓸 수 있는 정수값이 있다면 그 값들 중에 아무거나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보통 밑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A, B가 있었잖아요. B가 밑에 있기 때문에 B가 온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해주는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 코드 그대로 실행시키면 실행되는 순서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출력문이 두 줄이 있기 때문에 두 줄이 나올 거예요? 나올까요? 두 줄은 나오겠죠. 왜냐면 메서드가 실행되면 여기에 뭔가 결과를 남기기 전에 이만큼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당시에 얘가 출력을 한번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결과를 남겨요. 그럼 그 결과가 C에 들어가게 될 거고 C를 출력하고 있으니 이 출력문이 두 번째 줄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두 줄의 데이터가 콘솔에 출력된 두 줄의 데이터가 같은 결과일까요? 다른 결과일까요? 얘는 다르겠죠. 자, 메서드가 실행을 합니다. 이만큼 일 처리를 해요. 그 중에 A, B 선언됐고요. 둘을 더한 결과를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리턴 0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리턴 0 해서 얘가 없어지고 0이 남아요. 그럼 이 0이 C로 들어갑니다. 그 C를 출력했으니까 얘는 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순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이 메서드 안에서 어떠한 연산을 했고 어떠한 로직을 바꿨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메서드의 리턴 값을 0으로 해놓으면 이 안에 뭐 몇만 줄, 몇천 줄 어떠한 코드가 들어있어도 리턴은 0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뭐 여기가 뭐 150에 220 되고 이 둘을 더하고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다양한 뭔가를 아무렇게나 막 해도 어차피 리턴이 0이면 얘는 이 자리엔 그냥 0이 남아요. 컴퓨터가 실행하는 연산의 순서 말씀드렸었죠. 메서드가 실행을 하면 이만큼을 먼저 수행을 하고 리턴이 0이 되니까 이 자리가 그냥 0으로 치환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0이 C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리턴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서드를 이제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는, 리턴을 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초반에 많이 실수하시고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아까처럼 메서드를 딱 만들었는데 리턴 타입은 존재하는데 리턴을 하지 않으면 얘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에러를 보고 아 맞아 리턴 해야지 만들어 놓고, 자 일단 에러가 안 나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막 코드를 막 열심히 써요. 그래서 막 코드를 한 몇천 줄 썼대요. 와 나 엄청 열심히 코딩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남겨서 출력을 해요. 결과 뭐라고요? 0. 리턴 값을 안 바꾸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메서드를 만들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뭘 리턴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단한 로직을 구현하는 상황이 아닐 거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일단 리턴 타입을 리턴을 잡아놓고 에러를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로직을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 사이에 있는 로직을. 그 과정에서 로직을 열심히 고민하고 막 짜다가 이제 중요한 이걸 까먹는 거예요. 내가 뭘 돌려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실수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기본적으로 리턴에 대한 완전 기초는 이건데 얘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리턴 타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더블? 이거 뭐라고 하죠? 인트 타입의 정수인데 얘가 지금 더블의 결과를 리턴을 할 거래요. 그러면 인트한테 못 들어갈 거잖아요. 얘도 바꿔줘야겠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더블은 실수예요. 근데 지금 리턴 0 하고 있는데 뭐라 안 하죠. 이거 출력하면 결과 뭐 나올까요? 0. 얘는 0.0. 자, 실수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실제 더블 타입의 변수한테 그냥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얘는 가능해요. 근데 다만 출력을 해보면 뭐야 이거? 왜 i가 집어졌지? 가능한데 출력을 해보면 얘는 0.0이에요. 요런데 이것도 가능해요. 뭐라 안 하거든요? 출력해보면 5.0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캐스팅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될 건데, 미리 이 상태를 보고 미리 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건 형변환이에요. 형변환. 우리 이제 변수 배울 때 교재에 보면은 형변환이라는 얘기가 같이 있는데, 형변환을 자동으로 해줬기 때문에 얘는 자동 형변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호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얘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그 그릇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값들은 내 타입으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바가 알아서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오토 캐스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캐스팅, 이게 자바 안에서 다 형변환을 의미를 해요. 근데 오토가 있다면 수동도 있겠죠.
자동형 변화는 자바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수동형 변화는 우리가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자바한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됐기 때문에 이 5라는 정수가 얘한테 들어갔지만 A한테는 실질적으로 5.0 자동으로 실수형으로 형 변환이 된 상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자동 캐스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턴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더 할 건데, 자, 메서드 안에서 리턴은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리턴이 두 개죠. 이거 안 돼요. 심지어 에러가 바로 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가보면 그냥 얼리치에이블 코드라고 해서 도달할 수 없는 코드래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메서드가 실행하는 사이에 중간에 리턴을 한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메서드는 해당 리턴 값을 남기고 끝납니다. 그 밑에 코드가 얼마나 있든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리턴을 만남과 동시에 얘는 리턴 값을 남겨주고 끝나버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인자랑 매개변수는 배웠죠? 이렇게 하자. 자, 이러면 뭐라고 안 해요, 이제. 이거 타입을 안 씁니다. 얘는, 보세요. 메서드 안에 무조건 리턴 하나여야 된다면서요. 얘 하나여야 돼요. 두 개 쓰였잖아요. 근데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없죠. 코드가 얘가 참이면 얘 할 거고 얘 안 하죠. 얘가 참이 아니면 얘 하겠죠.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중간에 만나는 리턴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코드 안에 들어있는 리턴이 하나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메서드가 실행되는 와중에 만날 수 있는 코드, 리턴이라고 하는 코드가 하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결과 지금 10을 인자로 넘겼고 A가 10을 받았겠죠. 조건을 따졌어요. 이 결과는? 실행 결과는? 1일까요? 0일까요? 1이겠죠? 왜냐면 이게 참이니까, 리턴을 얘를 만났을 거니까. 어차피 리턴이 아니어도 얘는 안 하겠지만 리턴을 만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결과 남기고 이 메서드는 종료. 자, 보세요. 좀 전 상황이랑 지금이랑 똑같죠?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걸을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지금 자바가 뭐라 해요? 에러 나고 있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가보면 아까 봤던 에러예요. must return. 얘는 무조건 int,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리턴 값을 가져야만 해. 우리 지금 가졌잖아요, 둘 다. 이거 지금 그 A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혹은 10보다 작고 두 가지 조건 보면은 모든 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int 타입은.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근데 누가 그걸 몰라요? 자바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땐 리턴 뭐 할 건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납니다. 이런 걸 없애주려면 그냥 리턴을 하나 더 만들어 쓰든가 아니면 여기에 else를 사용을 하든가 해야 돼요. 사실상 이 else는 우리한테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걸 거니까. 근데도 자바는 이런 게 필요해요. 무조건 이 자리에 리턴이라는 게 남을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많이 짜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말과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얘가 참이면 얘 하겠죠. 그럼 리턴을 만났으니까 그냥 메서드 끝나요. 그럼 얘를 안 한다라는 거고, 얘가 만약에 참이 아니면 이걸 안 하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올 거고, 그럼 얘를 만나겠네요. 그럼 리턴을 0을 하고 메서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메서드 안에서 내가 특정 조건을 따라 조건을 줘서 리턴 값을 정해주고 싶을 때에는 else, else if else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if 그리고 그냥 넣어줍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메서드 안에서 리턴을 만나는 순간 이 메서드가 종료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보이드인 상황일 때는 얘가 리턴 타입이 없어서 보이드인 상황일 때는 내가 메서드를 중간에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리턴 타입이 없으니까 리턴 못 쓰나? 그럼 애매하겠죠. 자, 얘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리턴 키워드가 쓰였어요. 근데 키워드만 쓰였어요. 이러면 이거 그냥 리턴 없다입니다. 약간 말장난같이 들리시겠지만 리턴 할 건데 리턴 할 게 없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랑 같이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얘가 인트거나 이랬으면은 얘는 불가능하겠죠. 무조건 리턴을 해야만 하니까. 그럼 값이 있어야만 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이드일 때는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네요. 자, 이거 결과 예상해 보실래요? 얘를 이렇게 하나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지금 출력문이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10 인자로 가져가는 거 매개별수가 받았고 들어옵니다. 10은 10보다 크고 나왔다. 참이네요. 그럼 리턴을 만났죠. 그럼 끝나요. 얘 안 해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는 10 하나 나와요. 똑같죠? 리턴 만나면 끝날 거니까. 조건 참이고 출력할 거고 리턴 만나서 끝나니까 이 밑에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턴을 제가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얘는요? 사실 여기서의 이 리턴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보이던데 여기서 끝내나 중간에 끝내고 싶은 상황이 아닌 거니까 없으나 있으나 똑같은 건데 얘는 10과 5 중간에 값을 바꿨으니까 둘 다 참인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리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게 실제로 이 연산에 대한 여기다가 뭔가 인자를 넘겨주고 그 연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넘긴다면 얘를 이쪽으로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변수에 닫는 과정 말고 이거 자체는 해봤었죠. 인자와 매개분수 할 때. 그럼 일단 하나 더 받아야 되죠. 9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원래 같으면 여기서 보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출력문을 통해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봤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 말고 리턴 타입이 있는 상황이니까 보이드를 int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이걸 만약에 출력을 했다. 그리고 리턴 0을 했다. 그러면 출력은 30 하나 나올 거고 여기에는 0 하나 더 출력될 거고 30과 0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 C가 출력된 결과인 이 0이 나왔던 이 자리에 실제 연산의 결과를 남기고 싶어요. 이런 중간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건 의미 없고 나는 리턴 값으로 결과를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산 자체를 리턴해주면 되겠네요. 자,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C는 int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물고 있을 거니까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 나올 거고요. 얘가 바뀌면 50 나오겠죠. 근데 이럴 필요가 없네요. 컴퓨터 어떻게 연산한다? 치환, 숫자 수 더하기 숫자, 연산. 그 결과 남기면 그거 리턴. 그런 식으로 지금 30, 20이니까 치환, 덧셈 50 남았죠. 그럼 이 리턴이 이 자리에 이렇게 그대로 실행된 결과로 남고 그럼 50이 C로 들어가고 C가 출력되니까 50이 나온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실수 이런 애들은 건너뛸게요. 간단하니까. 비교. 간단한 테스트니까. 자, 보세요. 왜? 뭐야. 자, 저는 이 안에서 내가 넘겨받은 인자, 매개변수로 받아온 값들을 서로 비교할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그리고 뭐 클 때는 뭐 true, 작을 때는 false 이런 결과를 날려주고 싶어요. 이 조건을 쓸 겁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 그럼 저는 여기에 return true 라고 남길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return false 라고 남길 겁니다. 그럼 A가 클 때만 true인 거고 같거나 B가 더 크면 false겠죠. 자, 이런 걸 하면 출력을 안 했군요. 실제로 그 결과를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둘이 같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메서드는요 이렇게까지 코드를 짤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끝납니다. A가 B보다 크다. 인자 두 개 매개면서 받아온 거 봤는데 20 치환해야죠. 그럼 20은 20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false 나오겠네요. 자, A가 30이 됐대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럼 true 나오겠네요. 얘가 10이 됐다. A가 B보다 크다. 10은 2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false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긴 결과를 리턴, 돌려주는 거니까. 어디에? 실행된 그 자리에. 자, 이런 식으로도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이런 리턴이라는 개념까지 지금 우리가 뭐 객체, 뭐 인자 외계변수, 리턴, 뭐 메서드 이런 것들을 쭉 배웠는데
클래스까지 배우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정도 개념만 잘 확실히 머릿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간단한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복잡한 건 안 되고 간단한 거. 사칙연산하는 계산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려울까요? 그냥 이런 메인 코드가 있을 거고 그 코드에서는 뭐 계산기라는 클래스에서 이런 메서드들 불러다가 실제 연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자 입력 받는 것도 배웠고 입력을 받고 그럼 그 결과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겁니다. 다 가능해요. 물론 그 사이사이를 구성할 수 있는 로직은 좀 더 이제 지금 당장 막 쭉 써내가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시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아요.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있을 때는 마음껏 해보셔야 빨리 늡니다. 자, 일단 리턴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했고요.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요소예요. 이 리턴이라고 하는 친구는. 왜냐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드에서 리턴으로 메서드를 종료하는 상황도 많이 올 거고요. 보이드가 아니라 실제로 리턴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올 거고요. 정말 꼭 필수로 필요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은 문제가 좀 열렸어요. 잠깐만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실래요? 문제를. 정답이 올라왔고요. 정답 왜 올라왔어? 다시 정답을 뺐습니다. 문제 5개가 있는데 자, 이 5개를 5시까지 풀어볼게요. 1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5시까지 풀어보시고 5시 10분까지 쉬셨다가 10분에 바로 해설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